결혼을 하기 이전까지 나는 적금 통장 하나 끝까지 유지한 적 없는 소비 대장이었다. 매달 대단하게 큰 소비를 한다거나 만족스러운 쇼핑 한 번 한 적 없었지만 항상 카드값이 200만 원 이상 나왔다. 지난달은 친구들 모임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고 이번 달은 부모님 생신이 있어서 다음 달은 여행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월급의 대부분을 소비했다. 가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나보다 적게 버는 친구가 큰돈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자극을 받아 나도 돈을 모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었지만 그 마음은 금세 시들해지고 결국은 원래의 소비 패턴으로 돌아오길 반복했었다. 그렇게 버는 족족 흥청망청 소비하던 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혼 첫 달 가계부를 보며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아도 우리의 소득으로는 몇 년을 모아도 빚 없이 집장만은 꿈도 꾸지 못할 불가능한 일이었고 평생 아끼고 모은다 해도 내 집 마련은커녕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주다가 인생이 끝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현실을 자각하자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젊을 땐 돈이 없어도 초라해 보이지 않지만 나이 들어서도 돈이 없으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것만 같았다. 나는 초라하게 살기 싫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적당히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알뜰히 절약하며 부지런히 살겠노라 굳은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이후 나는 도서관에 있는 재테크와 관련된 책을 끊임없이 찾아 빌려보았고 내용들을 정독하며 공부해 나갔다. 그러다 미니멀 라이프를 알게 되었고 심플한 생활, 최소주의의 라이프 스타일은 내가 절약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절약 생활을 하기 위해선 스스로의 소비 성향을 알아야 하는데 자신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방 정리를 하는 것이다. 가진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자신의 소비 패턴이 보인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놓고 잘 쓰지 않았는지, 어떤 물건을 소비했을 때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해 왔는지 자신의 소비 성향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방 정리는 매우 중요하다. 나 역시도 정리를 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물건의 반 이상을 버렸는데 버려지는 물건들을 통해 좋지 않은 나의 소비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과 해외여행을 가서 지인들에게 선물하겠다고 잔뜩 사오고는 까맣게 잊고 방치해 두었던 기념품들. 이렇게 있는 줄조차 잊고 있던 물건들을 구매가로 계산해서 합해보니 대략 나의 몇 개월치 급여에 육박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쌓여있던 나의 몇 개월치의 급여를 나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모두 버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쓰레기로 바꾼 셈이다. 우리가 사는 집안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다. 대부분이 자신이 돈을 주고 산 것들이다. 그런데 사실 그중 자신이 진짜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물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서랍을 정리하며 언제 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물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나도 모르는 물건이 우리 집에 많다는 증거일 것이다. 또 방치되어 있는 그 수많은 물건들은 대부분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산 것들이다. 1년 내내 써도 다 못 쓸 만큼 쟁여두었던 화장품도 유행에 이끌려 샀지만 몇 년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장 한 구석에 방치된 옷들도 모두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니 정작 필요할 때는 찾지를 못해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또 사게 되는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 물건을 정리한 이후 나는 예전에 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일이 크게 줄었고 똑같이 생활비를 100만 원 써도 이전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아졌다. 예전에는 100만 원 중 괜히 썼다 싶은 후회되는 소비가 많았지만 현재는 100만 원 모두 내가 원하는 곳에 적절히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절약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기 이전 미니멀 라이프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소비를 하는 데 있어 확고한 가치관이 없었다. 그래서 물건을 선택할 때 남들의 시선이나 대중적인 기준에 따르는 편이었다. 남들만큼은 쓰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1년에 한 번 명품백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다.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다. 그러나 물건 정리를 해나가며 나는 비싼 가방을 사놓고도 대부분 만족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들도 취직하면 하나씩은 다 사니까, 결혼식과 같은 장소에 남들도 다 명품백을 들고 오니까 라는 단순한 이유로 구입했지만 1년에 겨우 몇 번 가끔 들게 되는 명품백은 사실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아이템이었던 것이다. 또 입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옷들을 정리하며 깨달은 사실은 내가 옷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옷 저 옷 입어보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 내가 옷장을 빼곡하게 채우게 된 것은 그저 남에게 누추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조금은 세련되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소비를 한 것들이었다.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닌 대부분이 남을 위한 소비를 했던 것이다. 항상 남들의 기준에 맞추느라 나의 취향과 선호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 보니 몰랐던 사실이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물건 정리를 해나가며 나는 그간의 소비 패턴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쓸데없는 소비를 하는 일이 점점 줄다 보니 생활비의 여유가 생겨남은 물론 물건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 또한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인터넷 쇼핑몰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한다거나 계절이 바뀔 때쯤 요즘 입을 옷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옷장 정리부터 한다. 옷장 안을 정리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봤던 그 옷과 비슷한 옷이 나의 옷장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입고 있던 옷들도 꽤 많이 있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옷들을 보다 보면 또다시 옷을 사서 무엇 하나 즐겨 입지 않으면 어차피 쓰레기가 될 것을 싶은 생각이 들어 자연스럽게 소비욕이 사라진다. 무언가 필요하다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이렇게 가진 물건들을 살펴보며 필요를 되묻는 과정은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준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방이나 횡한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 역시도 미니멀 라이프를 직접 실천해보기 이전에는 그냥 최소한의 물건으로 사는 것을 미니멀 라이프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해온 미니멀 라이프는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나는 미니멀리스트이지만 우리 집에는 여전히 물건이 많은 편이다. 늘 정리를 잘해두는 편이지만 물건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집을 보고 미니멀리스트의 집이구나 짐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니멀리스트이다.
미니멀리스트로서 나는 나에게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할 때 행복하고 만족하는지 잘 알고 있다. 또 나의 성향과 기준에 맞는 미니멀 재테크를 해나가며 늘어나는 자산만큼 매일 성장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누군가와의 비교가 아닌 나만의 기준에 부합하는 진정한 풍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 결혼 초 단순한 덧셈으로 예측했던 나의 자산 규모는 예상과는 달리 곱으로 증가했다. 비결은 별게 없다. 금융상품이나 투자에 관해 꾸준히 공부했고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매일 가계부를 쓰며 정말 정직하게 하루하루 노력했을 뿐이다. 돈을 모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지금보다 소비를 줄이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왠지 절약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써서 괴로울 것 같고 매달 월급을 카드값으로 모두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자유롭게 써서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오히려 그 반대다. 자신이 매달 얼마 쓰는지도 모른 채 대충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소비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진다. 나 역시도 예전에는 월급의 전부를 다 써버릴 만큼 흥청망청 소비했지만 아끼고 절약하는 지금보다 항상 만족하지 못했었다. 적은 월급 탓에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없다며 불평만 쏟아내기 일쑤였다. 그러나 돈 관리를 시작하고 소비 내역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다 보니 내가 어떤 소비를 했을 때 더 만족을 느끼는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더 행복이 오래 유지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알게 된 정보들을 이용해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계획적으로 소비하다 보니 총 지출 금액은 줄었음에도 만족하는 소비 품목의 지출은 늘게 되었다. 돈을 적게 쓰고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소비가 가능해진 것이다. 월 200만 원을 어디에 소비하는지도 모른 채 그때그때 끌리는 대로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사람과 월 100만 원을 쓰더라도 1000원 단위까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소비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다르다. 단순히 흥청망청 많이 쓴다고 행복하고 절약한다고 괴롭고 불행한 것이 아닌 것이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 해서 불행해질 일은 없다. 오히려 내가 정말 만족하는 소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 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다. 1억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과 몇십억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의 차이일 것이다. 즉 돈이 많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 관심과 노력에 따라 누구나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재테크 방법에는 옳고 그름도 정답도 없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자신만의 속도로 스스로의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서 보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걸어 나간다면 머지않아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